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방병원 원장님이신 김기옥 원장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방병원 여기 특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한방병원은 이제 양방도 같이 하는 양한방 혁진병원입니다. 특별히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이제 현대의학, 한의학 그리고 이제 대체의학 이것을 통틀어서 모든 치료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새로이 발견되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여기서 직접 치료하도록 노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가 다 치료해 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양자파동 찜질방이라든지 기공 또는 뭐 왕뜸, 왕 디지털뜸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이제 한약 이런 것 같은 것들로 면역을 높이는 것, 즉 우리가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담을 높이 쌓는 것처럼 그런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찜질방도 있군요. 네, 이제 양자파동이라는 것이 이제 그 특수한 산란의 효과를 일으켜서 몸 깊은 곳에 이게 광선 열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또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습기나 아니면 열기를 조절해주는 벽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몸에 적합하도록 해서 오래 해도 크게 찝찝하거나 어떤 불쾌감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찜질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특징 때문에 암 환자분들이 한방병원 찾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는 고주파 치료라든지 뭐 통증 클리닉 또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이 이제 면역을 높여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면역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방에서 이제 뜸 또는 침, 약 또 이제 여러 가지 열 치료 이런 것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다양한 요법으로 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한의학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그렇죠. 기계를 발명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광역동이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간단히 여러 가지 머신 쉽게 말하자면 기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빛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듯이 사람도 이 광선을 이용한 합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녹차 같은 엽록소를 우리가 먹게 되면 피로 안 가고 안 좋은 곳으로다가 그것들이 모인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쬐면은 이 빛이 그곳에 향해서 가고 활성산소라고 노폐물들을 없애주는 이런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우리 한방에서는 어혈이 모든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머리에 있는 뭐 치매라든지 중풍, 파킨슨 같은 것은 이제 머리에 쓰고서 그 광선을 쬐이면은 실질적으로 세포 기능서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머리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손에 차고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시간만 지내면은 이것이 침투돼서 안 좋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광역동 치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멋진 기획입니다. 박사 과정에서부터 연구해온 의료기공요법에 대해서도 있다고 하시는데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저희 집안이 거의 대부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전사하시거나 뭐 특별한 사고 외에는. 그래서 이제 대학 때서부터 나도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기공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에게 느껴봤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국하고 수교도 없던 1992년서부터 홍콩에서 중국 책을 구입을 해서 의료기공이라는 책을 2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김기옥 박사라고 치면 여러 가지 운동법, 특히 질병을 여러 가지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거기에 비디오로 다 담아놓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튜브도 한번 보면 정말 활용되기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김규 원장님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동의보감을 올리는데 크게 힘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김규 원장님에게 동의보감이란 어떤 걸까요? 예, 제가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할 때 이제 그 동의보감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시키자고 제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받아들여 줬는데 그것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실행기관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 연구원 원장을 가게 돼서 그것을 이제 한 4년 후에 중남미에 있는 바베이도스라는 섬에서 그걸 등재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이라는 것은 특별히 딴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400년 전에 벌써 이 의학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이 의서를 갖다가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라든지 중요한 기관에 이미 벌써 다 그걸 퍼블리시라고 해요. 이렇게 출판을 해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의학에서 200년밖에 안 됐는데 4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했고 이것이 많이 알려져서 중국에 특히 뭐 너무 좋다고 해적판을 64판까지 찍었다는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일본, 베트남에도 또 있다는 그런 것까지 있어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저한테는 이것이 이제 제가 전공이 한방신경정신학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이 대단한 해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이 의학이 지금 정신을 소홀히 했다는 반성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통합의학, 맞춤의학에서 중요한 의미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한약 관점에 대해서 면역계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우리가 이제 그 병균이라고 하죠. 이제 한의학에서는 사기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그 환경, 또는 스트레스, 장부 기능 저하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물리치는 항병력이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정기라고 그래서 이제 면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면역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침에서 또는 뭐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신에 걸쳐갖고 모든 호르몬 또는 뭐 혈액순환 또는 이제 조직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데 한의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조혈 기능이라든지 이런 면역 기능 이런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한약도 굉장히 큰 좋은 효과가 있고 이제 뜸이라는 것이 백혈구를 많이 만들어서 염증을 물리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찜질방 같은 데서 오래 있으면서 온도를 높이는 것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면역 증진법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격 한방병원에서 뜸이 특별하게 있다고 들었는데 뜸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고래로부터 계속적으로 써온 뜸이라는 것이 화상을 입힙니다. 이 어르신들 보면 등에 완전히 그냥 개딱지 등처럼 막 그런 뜸을 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불편하고 또 화재의 위험이고 또 이것을 이제 먼지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을 해서 하라고 해도 간호사들이 잘 안 하는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이제 디지털 왕뜸이라는 걸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정이라는 자수정이라는 보석의 빛을 쬐면 이것이 산란 효과로다가 뜸처럼 따뜻해지면서 또 약간의 진동을 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기구를 잼셀레라는 기구를 제가 발견을 하고 이것을 이제 동시에 5개를 놓는 그런 왕뜸이라는 걸 개발해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암 환자들이라든지 또는 허리가 아픈 사람들 또 여자분들 남자든 하복부에 지장이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만들고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만의 의료 경영 철학이 무엇일까요? 예, 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병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부터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욕심과 또 너무 많은 이런 질투 이런 것 같은 것들은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
피가 맑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인문학적 치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순수한 본성대로 착하게 살고 또 자연이라는 것을 순응하고 올바르게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저 나무도 보면 이 사람은 동물은 죽거나 더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식물은 그 자리에서 죽은 것 같지만 내년에도 다시 또 살아나요. 그것이 사람과 동물에 없는 효소인데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질병도 치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잘 이용하는 것이 질병 치료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순응을 하면서 양방과 한방으로 협진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양한방에 협진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 임상통합의학 암학회라는 걸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암에 대해서 서양의학, 한의학 모든 것을 다 교육을 시키는 아카데미를 6개월 수료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활동하던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저희들이 모시고 같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크고 또 그 선생님의 동생분도 한의사이세요, 마침. 그래갖고 서로 공감대역이 많으니까 협진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현대의학의 방법으로 이렇게 효과를 입증을 하고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한의학을 현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 치료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1971년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바로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지금 40년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그것은 암을 자꾸 국소부위의 이상으로만 자꾸 연구를 해서 그런데 실은 암이라는 것은 전신병이고 쉽게 말하면 생활습관병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 봅니다. 음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면역의 방법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뱀이나 잡아먹고 6개월 후에 가보니까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현실 생활에서 너무 방치했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이것을 제대로 맞춰주고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살면은 암도 빨리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생활 습관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김교구 원장님의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이 하남에다가 세계적인 암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합의학 암센터. 예, 미국 국경 멕시코 사이에 티우아나라는 곳에 세계 대체의학 센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대체의학이 용인이 안 되던 그 시절에 이 거기다 만들어 놓고서는 대체의학을 이용을 해서 치료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가족들도 많이 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서 치료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13, 4년쯤 전에 대체의학을 용인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여기에 통합의학, 즉 서양의학, 한의학, 대체의학 모든 것을 망라한 효과 있는 암 치료를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의료 관광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혈액 면역 세포 이런 같은 것들도 많이 발전돼서 그걸로다가 이제 면역을 올리는 그런 치료가 암에도 응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이 하남시와 협력하여서 앞으로 유럽식 중립자 치료기, 암 치료기를 여기도 유치할 생각을 좀 갖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 하남시가 통합의학 암으로 의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제 과제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한의학이 K바이오로서 나가야 할 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전자제품을 비롯한 K컬처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대장금이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이 대장금이 역사서에 딱 두 줄이 있어요. 예, 내원에 큰 장금이가 있고 작은 장금이 있는데 큰 장금이 대장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조임금이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지극히 간호를 했다. 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한의학의 모든 에피소드를 갖다가 거기다 끌어붙여서 무슨 음식을 먹으면 무엇이 좋아지고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막 이런 약선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소개되면서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2편을 만들어서 70개국에 방영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팔리기 시작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 당당하게 K컬처라고 할 수 있는 팝이라든지 아니면 뭐 뷰티, 화장품 또 이제 뭐 최근에는 요리 이런 것 들어가 나왔는데 이제 의학도 실질적으로 한의학을 좀 더 리모델링하고 깊이 연구하고 서양 의학과의 이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생명공학을 일으키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한방병원이 대장금처럼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